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다익스트라의 최단 경로 알고리즘을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익스트라 최단 경로 알고리즘은 방향 가중치 그래프에서 그래프에서 가중치가 모두 0과 같거나 큰 경우, 양수만 존재하는 경우예요. 0도 가능하고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런데 가중치가 0이면은 여기서 1로 이동하는데 비용이 전혀 소요되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근데 0이 있어도 되고 음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꼭 정수여야 되진 않아요. 정수가 아니어도 다익스트라 최단 경로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이런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출발 노드로부터 다른 모든 노드까지의 최단 경로의 길이를 구해줍니다. 또 이 길이로부터 최단 경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BFS의 응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BFS를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건 아니지만 BFS를 조금 응용하면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모든 노드까지의 경로가 존재한다. 경로가 존재하지 않아도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경로는 무한대 값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미리 BFS를 통해서 경로가 존재하지 않은 애들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한다고 해서 시간 복잡도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BFS를 어차피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하나, 두 번 하나 전체적인 시간 복잡도는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모든 가중치가 같을 경우에는 다익스트라를 돌리는 것보다 그냥 BFS를 이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이미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래프에서의 최단 경로를 우선 살펴보면 S는 출발 노드이면 출발 노드까지의 경로는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S에서 V는 1이고요. 1. 이렇게 가는 게 3. 가장 짧고 요건 7이고 이렇게 가면 6이니까 6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구하는 것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실제 알고리즘을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X라는 집합에 출발 노드를 넣어요. 그리고 요 AS가 distance가 되겠습니다. 거리, 최단 경로의 길이 값을 이 노드별로 배열로 처리하면 되겠고 여기서 S 값은 0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경로를 구축할 수도 있고 경로를 구축하지 않고 그러면 B가 필요 없고 나중에 이 distance를 가지고 경로를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 간선을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간선이냐면 V는 X에 있고 W는 X에 있지 않은 것들 중에 요게 최소가 되는 요가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은 다익스트라 점수예요. 그래서 이 점수가 최소가 되는 간선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 선택된 노드는 이쪽 집합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 길이가 요 노드 W 스타의 최단 경로가 되겠습니다.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다음 노트에 살펴볼 탐욕적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탐욕적 알고리즘은 뭘 선택을 할 때 다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중에 어떤 기준을 두고 그 기준 중에 최대값 또는 최소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속적인 최소값을 선택을 해서 알고리즘을 완성하면 이 알고리즘은 탐욕적인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최단 경로를 주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 이런 탐욕적 알고리즘은 반드시 정확성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확성을 증명하기 전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예시를 찾아보면 그 다음에는 이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떤 자료를 쓰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출발은 A에서 출발 노드니까 X에 A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A의 길이는 0이에요. B는 이제 널로, 그래서 경로가 이제 없는 거죠. 바로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출발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B는 여기서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나중에 이 디스턴스로부터 역추적해가지고 필요한 경로들을 구축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A에서 C로도 가고 B로도 갑니다. 그러면 요거의 다익수화 점수는 1이 되겠고 요거의 다익수화 점수는 4가 됩니다. 여기가 0이니까. 그러면은 AA의 AB는 1이 되고 4가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최소가 되는 건 B예요. 요 둘 중에 최소값은 B이니까 AB는 1이 되겠고 BBA에 A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A만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B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A0에서 나머지 C로는 4로 가고요. B에서는 2로 가고 B에서는 D로는 6으로 갑니다. 그러면 다익수화 점수가 요거는 6, 얘는 3, 얘는 4예요. 그러면 가장 최소가 되는 건 요 간선이 됩니다. 즉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간선 자체의 최소값을 찾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다익수화 점수를 구해보면은 4, 3, 7이 되는구나. 여기 6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7.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3이 최소가 되겠고, AC를 3으로 세팅해 놓고, BC는 B로부터 갔으니까 A, B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를 1로 옮겨오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남는 건 A, B, C고 D가 남는데, A에서 D로는 경로가 없고 B에서 D로는 6이고 C에서 D로는 3이에요. 그러면 요 다익수화 점수는 7이 되고 얘는 6이 됩니다. 그러면 요 다익수화 점수가 겁나니까 얘가 최소 간선이니까 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다익수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들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는 좀 이따 살펴보고, 먼저 다익수화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다익수화 알고리즘은 가중치가 음수가 아닌 가중치 방향 그래프에서 출발 노드부터 다른 모든 노드까지의 최단 경로를 구해줍니다. LV를 SV까지의 실제 최단 경로라고 가정을 하고, AV는 다익수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구한 값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확성을 증명하려면 AV와 LV가 같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이 증명은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하겠습니다. 귀납법 출발, AS는 0이고 LS도 0이에요. 그래서 귀납법 출발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납 가정은 지금까지 완료한 모든 V에 대해서 요게 성립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그 다음에 계산된 것도 여전히 만족한다는 것을 보이면은
항상 만족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V까지 해놓고 이번 반복에서 요 간선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완료된 것 다음으로 이제 추가한 것이 W 스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AW 스타는 AV 스타 더하기 V 스타 노드에서 W 스타 노드까지 간 그 간선의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귀납 가정에 의해서 뭐가 성립하냐면은 AV 스타는 LV 스타하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귀납 가정에 의해서 그 단계까지 찾은 모든 최단 경로가 맞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게 성립합니다. 그럼 증명해야 되는 것은 요게 AW인데 얘가 요거랑 같다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같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S에서 W 스타로 가는 모든 경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같거나 크다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요게 증명이 되면 요 경로는 최단 경로가 맞죠. 같거나 크니까 얘보다 같은 건 있을 수 있어도 얘보다 작은 건 없다는 거죠. 그럼 얘가 LVW가 맞겠죠. 그래서 요거를 증명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증명하냐? 모든 경로 P, 이 P는 S에서 W 스타로 가는 모든 경로를 이제 P라고 놓으면 임의의 경로를, 모든 경로인데 임의의 경로를 생각하겠습니다. 이 임의의 경로가 얘보다 크면은 모든 경로가 큰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의의 경로 P가 있을 때 이 P는 최소한 경계를 한번 지나가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구한 것은 V 스타는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W 스타는 V-X에 있는 겁니다. 요 가정하에서 이게 성립하니까 최소한 경계를 한 번은 지나가야 W 스타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만 놀아서는 절대 W 스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임의의 경로 P는 세 가지 요소로 경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S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경계를 지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 W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임의의 경로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P 경로는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그러니까 전체 거리는 AY 더하기 DYG 더하기 패스 G에서 W 스타. 이렇게 이게 이제 P의 경로가 되겠죠. P의 경로는 이렇게 됩니다. A에서 AY, Y 여기서 경계를 건너가야 되니까 막 지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지나가서 Y로 지나가는 것보다는 여기까지는 어차피 우리가 가정했기 때문에 다른 걸 막 지나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주어진 최단 경로로 Y 가는 것이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정하겠고요. 그 다음에 건너가고 이렇게 건너갈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죠. 여러 경로들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패스에서 요거는 0보다는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든 가중치는 0보다 크니까 이게 0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디스턴스는 요거보다는 커요.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것이 이제 0일 수도 있지만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로는 AY 더하기 DYZ는 디스턴스 P, 우리가 생각하는 임의의 경로보다는 같거나 크게 됩니다. 그러면 얘와 우리가 구한 AW 스타와 비교를 해보면 돼요. AW 스타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AW 스타와 임의의 S에서 W 스타로 하는 경로 P가 있을 때 P는 요렇게 되니까 얘와 얘를 비교해 보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가정에 의해서 요 값은 얘보다는 작아요. 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미니멈이 되는 얘를 선택하기 때문에 얘는 얘보다는 작아요. 따라서 요게 성립합니다. 요거보다는 얘가 작다. 그러니까 임의의 길이보다는 AW 스타가 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족함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성을 증명했으니까 우선 효과적인 알고리즘을 만들기 전에 뒤로 가기가 좀 그렇네요. 요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시간 복잡도는 이 while 루프는 n번 반복이 되겠죠. 한 번에 하나의 노드가 1로 옮겨오니까 n번 반복이 돼요. 그리고 요거를 어떻게 구하냐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달라지는데, 여기는 예를 들면 모든 간선에 대해서 요거를 찾는다면은 요거는 OM의 비용이 들어요. 그러면 전체 비용은 NM 비용이 소요됩니다. 좀 더 깔끔하게 더 분석할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분석하면 이 정도 비용이 들고,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요 VW를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있을 때 요 중에 요거를 선택하는 거, 얘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이 알고리즘의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계를 건너가는 간선 중에 점수가 가장 낮은 것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매번 가장 낮은 것을 찾아야 되니까 가장 낮은 것을 쉽게 찾아주는 자료 구조가 뭐가 있냐면 힙이라는 게 있습니다. 힙.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 큐를 만들 때 힙이라는 걸 사용하겠고, 힙은 min 힙, max 힙이라는 게 있고, 이진 트리로 만들어지고, 배열로 이용해서 완전 이진 트리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현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힙 연산들은 로그 n 비용으로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힙을 이용해서 구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힙에 뭘 유지해야 될까요? 다이스라 점수를 유지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다이스라 점수는 간선 기준이 아니라 노드 기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 간선들이 4, 3, 7이 되겠지만, 얘 기준으로 보면 3이 미니멈이고 얘 기준은 7이에요. 그래서 얘 두 개가 있지만 얘가 들어가면 돼요. 과학사 점수로. 그러니까 이 노드로 가는 게 두 개 있을 수 있는데, 힙에다가 유지하는 건 이 두 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얘만 유지하면 됩니다. 얘만. 그래서 간선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노드를 유지하는 게 효과적이고, 실제적으로는 노드는 간선보다 적기 때문에 힙의 트리의 높이가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힙이라는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다이스라 알고리즘을 구현할 것이고, 이 힙에 뭘 유지하면 노드를 유지하며, 노드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노드와 그 노드의 현재 다이스라 점수를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매번 이 다이스라 점수는 어떻게 돼요? 갱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이스라 점수는 계속 갱신을 하면서 힙을 갱신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을 반복하면은 효과적인 다이스라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7로도 갈 수도 있고 3이고 갈 수도 있고 얘는 5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다익수와 점수는 3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5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힙에 이 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V를 선택하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래서 힙에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한 노드를 유지하고 이 노드에서의 최소 점수, 다익수와 최소 점수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넣어주면 이제 우리가 매번 여기서 빼면 돼요. 뺀 다음에 빼서 일로 옮겨온 다음에는 이제 간선들을 새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간선들 기준으로 이 노드들 여기에 v-x에 있는 노드들의 키 값을 갱신해 줘야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알고리즘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알고리즘을 보면 처음에는 모든 노드들의 무한대 값을 무한대가 99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발 노드는 0으로 집어넣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의 키 값은 99고 처음에는 0이에요. 0으로 출발합니다. 힙에 여기 들어있어요. 그럼 힙에서 이 중에 제일 민 값은 요거니까 A가 나옵니다. 그러면 뭘 하냐면 패스의 디스턴스는 A로 설정을 해줘요. 그럼 여기 하나 더 만들어서 네, 5 A, B, C, D, E. 그래서 힙에서 빼내서 얘는 0으로 값을 치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이 0의 노드에서 이제 나가는 에지들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 다음에 얘네들을 B, C, E가 있죠. 그러면 B, C, E를 힙에서 빼서 99니까 빼고 키를 새로 계산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기존 키는 99죠. 새 키는 요거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요 A를 기준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A를 기준으로 여기 기준 0이죠. 그럼 얘는 2, 3, 5가 돼요. 그러면은 얘네들의 키 값은 2, 3, 5로 변합니다. 그러면 얘는 힙에 없을 것이고요. 2, 3, 5 중에 가장 최소 값은 B죠. 그럼 B 값이 2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에서 새로 나가는 게 6이 있고 7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애들 중에 요 C와 D는 빼내요. C와 D는 3이고 99였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계산되는 게 C에 대해서는 B가 2니까 9라는 값이 계산이 돼요. 9와 3을 비교하니까 3이 더 작으니까 다시 3을 넣고요. D는 99였는데 2 더하기 6은 8이니까 8을 여기다 넣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C는 3일 값을 가지게 돼요. 그 다음에 C가 들어간 다음에는 C에서 나가는 것만 따져보면 돼요. C에서 나가는 게 1이니까 2를 빼요. 2는 5였습니다. 현재. 그리고 C까지는 3이니까 3 더하기 2라면 4가 돼요. 그럼 얘가 더 크니까 얘를 4로 바꾸는 거예요. 4로 바꿔서 들어가게 됩니다. 4가 들어가게 되겠고, 그러면 이제 2는 4고 4에서 2가 있으니까 D는 8이었으니까 8과 4 더하기 2는 6이니까 6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그 알고리즘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게 지금 2, 3, 5를 계산해서 이렇게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실제 B를 고려하겠죠. B를 고려할 텐데 그러면 B를 고려해야 될 텐데 B에서 나가는 간선은
A, B가 X라는 집합이 되면 4개가 돼요. 그런데 요 두 개는 이미 A를 고려할 때 계산이 되어 있어요. 얘의 키값은 5고 얘의 키값은 3이에요. 그 자체는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처리할 노드가 B인데 B에서 나가는 간선 요 두 개만 살펴보면 돼요. 얘는 6이고 요 더해서 8이 되겠고 요 더하면 9가 되는데 새롭게 구한 키값은 3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무시가 되는 겁니다. 즉 한 번에 진행하면서 원래 알고리즘대로 하면 이렇게 선이 그어서 이 x에서 v-x로 하는 모든 간선들을 고려해야 되지만 뭐만 고려해요? 새로 추가된 노드에서 나가는 간선들만 고려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넷 중에 가장 작은 값을, 키값을 찾을 수 있고 이렇게 두 개가 돼 있더라도 C는 두 개의 키값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유지하게 됩니다. 하나만 유지하면 되니까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알고리즘을 보면 요걸 그대로 분석을 해보면은 여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딜리트 연산이 있고 추가하는 연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을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딜리트하고 갱신을 해요. 근데 실제 우리가 만약에 힙을 이 전용 그 다이스의 동작할 힙을 전용적으로 만든다. 그러면 딜리트하고 인서트 하는 것이 아니라 업데이트라는 연산을 하나 만드시면 돼요. 이것도 로그 n에 할 수 있습니다. 로그 n에 할 수 있으니까 딜리트 인서트를 두 번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딜리트 안 해도 갱신하려면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 로그 n의 비용이 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보통의 우리 라이브러리에서 C++도 그렇고 자바도 그렇고 파이썬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인데 얘네들이 다 그 priority heap 우선순위 큐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 구조를 살펴보면 딜리트 연산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다익수화를 구현하려고 봤더니 우선순위 큐를 써야 되는데 힙을 써야 되니까 힙을 내가 직접 만들지 않을 거면 우선순위 큐를 사용해야 되겠고 그 우선순위 큐를 사용하려다 보니까 요거대로 그대로 구현하려면 업데이트 메소드도 없고 딜리트 메소드도 제공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구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구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힙을 내가 직접 방법 1 전용 힙을 내가 직접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다이스 알고리즘 구현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딜리트나 업데이트가 없는 힙을 라이브러리에 있는 힙을 쓰는 건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집어넣을 때 아까 보시면 얘가 3이 들어가 있어요. 계산하면 9가 돼요. 그럼 9를 그냥 인서트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인서트 하게 되면 힙에 C3도 있고 C9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 힙이니까 실제 처리되는 건 얘부터 처리가 돼요. 얘는 나중에 뽑아져 나올 수 있는데 이미 처리됐나 안 했냐? 비지티드 노드를 이용하면은 얘가 나중에 나오더라도 무시하게 될 테니까 구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C를 여러 차례 집어넣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원래 힙은 로그 n에 비례하는데 이 n이 원래 n이 아니라 이제 커지는 거예요. n보다는 더 많아지는 거죠. C가
여러 차례 들어갈 수도 있고 B도 여러 차례 들어갈 수 있고 그런 형태로 이제 구현하기 때문에 성능은 약간 안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 비용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딜리트나 업데이트 하지 않기 때문에 로그 n이 2번 필요하던 거를 한 번만 하고 있죠. 한 번만 하고 있는데 이 n의 크기가 커지는 것 뿐이에요. 커지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는 그 방법을 더 많이 써요. 왜냐하면 다이스를 만들려고 전용 힙을 또 내가 만들려면은 이거 번거롭습니다.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라이브러리 있는 힙을 사용하되 힙에는 이제는 노드가 C면 C가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여러 번 들어간다고 해서 알고리즘의 정확성은 문제는 안 돼요. 다만 비용만 증가될 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현한다고 했을 때 시간 복잡도를 생각해 보면 이 while loop는 n번 수행이 돼요. 나쁘게 수행하든 좋게 수행하든 n번 수행이 돼요. 한 번에 한 노드는 x로 옵니다. 그리고 걔를 extract min을 해요. log n을 해요. 그러면 요 비용 while loop를 고려하면은 요 비용은 얼마가 돼요? n log n이 됩니다. n log n. 그 다음에 요 비용은 얼마나 드냐? 따지기가 어려운데 이 간선은 이 알고리즘에서는 방향 그래프이기 때문에 한 번만 따져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while loop와 상관없이 전체 이 for loop가 이 while loop를 반복하면서 고려되는 비용은 m에 비례해요. 간선의 수에 비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log n을 두 번 하게 돼요. 그러면 이만큼의 비용이 소요되는 거예요. 따라서 전체 비용은 요만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다이스로 알고리즘은 m 플러스 m log n 비용이 소요되는 겁니다. 기존의 BFS가 이만큼이니까 기존의 BFS에서 곱하기 log n이 추가된 비용이에요. 그러면 이 비용이나 이 비용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비용은 아닙니다. 무지 빠른 알고리즘이야. 다이스로 알고리즘은. 왜냐하면 우리가 n과 n log n은 뭐라 불러요? 얘는 의사선형이라 그래요. 거의 선형에 가까운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스로 알고리즘은 매우 빠른 알고리즘이다. 이것으로 그래프에 관련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